제가 예전에 제가 사람들한테 오피셜, 그러니까 시합용 글러브, 복싱용 시합용 글러브가 오히려 MMA 글러브보다 얇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이런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사기꾼 취급받는 건 싫기 때문에 인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거는, 우선 제가 말했던 거는 오피셜 글러브들을 사람들이 시합이 아니고 트레이닝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MMA 스파링 글러브가 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MMA 시합용 글러브는 MMA 스파링 글러브보다 조금 더 얇아요. 대략적으로 2cm 정도가 나오는데 하드폼으로 보통 나오고요. 옛날에 스피드 MC나 아니면은 일본 제품들 2, 3 있거나 그런 건 좀 소프트한데, 벨라토르나 아니면 UFC 글러브는 좀 하드합니다. 그래서 하드폼으로 2cm 정도가 나와요. 요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박히지 않는 그냥 그런 충격에 대해서는, 그런 물리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MMA 글러브가 오히려 더 정권이 박혀 들어가는 그런 충격은 없다라고 제가 말했던 거고요. 뼈가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다치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 끝에 그 서밍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도 하고, 복싱 글러브는요.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상대방 선수를 보호하려고 만들진 않습니다, 애초에. 오히려 복싱 시합용 글러브가 너무 두껍고 안전하면 KO가 안 나와가지고 협회들에서도 싫어합니다. 실제로 협회들에 제가 샘플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좀 두껍게 만든 버전을 했을 때 이러면 KO 안 나온다고 해서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싱 시합용 글러브나 이런 것들은요, 최소한의 보호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정말 최소한에 맞춘 거거든요. 애초에 폼이 두꺼워지고 이러면요, 오피셜 글러브들은 온스 자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넣는 깡통 상태에서 8온스, 10온스 맞추기도 힘든데, 거기서 폼이 두껍잖아요. 그럼 이 배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폼이 얇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거를 거즈붕대 같은 거를 두껍게 매가지고 그 보호력을 조금 더 올려갖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육관에서 하는 것처럼 뭐 면장갑 끼고 오피셜 글러브로 그 사람 죽일듯이 때리면 내 손이 먼저 부러집니다. 맨주먹으로 쳤을 때 내 손이 먼저 부러져요. 이마뼈나 이런 데 닿으면은 내 손이 먼저 부러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MMA 스파링 글러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너클 패드가 되게 두껍죠. 트레이닝에 그냥 때리는 단순하게 그런 거는 오히려 오피셜보다 MMA 스파링 글러브나 이런 용품들이 오히려 주먹 자체는 덜 다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나와 있고 엄지손가락도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손을 다칠 위험은 더 많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도 이제 MMA 시합에서는 이렇게 서밍이라 그래서 이렇게 손을 펴고 있다가 눈을 찌르거나 손가락이 긁히는 그런 사고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명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복싱 글러브는 아무래도 그런 데선 좀 자유롭겠죠, 아무래도. 뭐 손을 직접적으로 쓰는 그런 운동은 아니니까요, MMA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셜 글러브가 트레이닝에 부적합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10온스라도 트레이닝용으로 나온 것들은 패딩이 좀 두껍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합용은 그렇게 두껍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되게 얇게 나와요. 그리고 얇은데 또 이제 하드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해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너클패드를 되게 두껍게 매가지고 그리고서 착용을 하지, 우리나라 환경에서 되게 얇은 거즈붕대 되게 얇게 매가지고 하는 거나 아니면 면장갑 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합용 글러브는 애초에 얇게 나왔는데 그게 트레이닝에 적합하진 않다고 얘기하는 거를 좀 왜곡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게 10온스 시합용 이런 것들 쓰는 거는요, 어떤 포커스 이런 빠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시합 적응할 때 좀 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 때 이런 걸로 하드한 트레이닝을 반복했을 때는 손을 다칠 위험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오피셜 글러브들은 원칙적으로 1회용으로 나옵니다. 1회용. 그래서 어떤, 제가 브랜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40만 원, 30만 원 하는 글러브들도 잘라보면 시합용은 막 무슨 최저가 무슨 포장용 스펀지 그런 거 들어간 것도 있고, 딱히 그렇게 내구성에 신경 써서 만들질 않아요, 애초에. 온스 맞춰가지고 두껍게 만든 건 아이바 글러브 같은 거는 그렇게 되지만요, 좀 통통 튀는 거. 근데 프로시합 글러브는 되게 얇게 나온다는 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얇다고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다 가렸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가 시합용 글러브예요. 시합용 글러브랑 MMA 글러브를 잘라볼 건데, 확 짚고 넘어갈 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얇습니다. 시합용은 아무래도. 너무 안 잘려가지고 힘드네요. 너무 힘들다. 지금 아침인데 밥도 안 먹고. 자, 이렇게 봤을 때 MMA 글러브, MMA 시합용 제품이
자, 이렇게 봤을 때 보통 MMA 시합용 제품이 2cm 정도, 2c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거든요. 시합용 제품들이. 그리고 거의 다 똑같이 밴디지는 하니까요. 그리고 MMA 스파링 글러브가 보통 5cm에서 6cm 사이입니다. 되게 두껍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 폼이 조금 단단한 폼입니다. 이렇게 힘을 줘도 잘 안 들어가는 폼. 요런 재질들로 쓰고 있고요. 보통 복싱에서 쓰는 오피셜 글러브 시합용은요, 대부분 소프트합니다. 그냥 푹푹 들어가는 폼입니다. 좀 딱딱한 폼이고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타격을 했을 때 정권 뼈가 다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MMA 글러브가 오히려 안 다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MMA 그 오피셜 글러브인데 이게 보통 3cm대가 나오고, 그리고 정권은 지금 앞쪽 폼이 망가졌지만은 자 3c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3cm 정도가 나와가지고 3cm 정도가 나와도 이렇게 눌리는 재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재질 보이시죠? 이렇게 밀도가 되게 낮잖아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실상 그 정권 보호력 하나만 따졌을 때는 당연히 하드폼이 더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스펀지가 뭔지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게 보호력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시합용 글러브는요, 트레이닝용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그냥 트레이닝용에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쓰려면은 그 너클 패드를 좀 두껍게 매거나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단순하게 보호력만 따졌을 때 오피셜 글러브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주먹을 댔어. 근데 이게 푹푹 들어가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보호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합을 뛰어보면은 저는 무에타이 시합밖에 안 뛰어봤지만은 더럽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맨주먹이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최소한의 보호력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막 엄청 안전하게 해가지고 선수를 안 다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KO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피셜 글러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드 트레이닝이나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쓰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50만 원대고 이게 한 20만 원대 제품인데, 여기에 그 고밀도 라텍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바깥에 소프트 폼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고, 오히려 20만 원대 제품 보면 좀 두껍잖아요. 이게 거의 4cm가 넘거든요. 요게 2.8, 3cm 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요런 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면 고밀도 라텍스는 아무래도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따로 무게추를 넣지 않아도 무게가 얼추 맞아요. 근데 요런 구조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되게 가볍거든요. 이 스펀지 자체가 밀도가 낮고 하니까. 그래서 요걸 어떻게 맞추냐면 요 안쪽에다가 무게추를 넣습니다. 무게추 여기 있다. 이렇게 무게추 대충 한 예를 들어 10온스라고 쳤을 때 8온스 뭐 이렇게 맞춘 다음에 무게추를 양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무게가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두꺼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푹푹 들어갑니다. 이건 좀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보다. 보이시죠? 제가 생각에 요거는 스파링 글러브를 몰드로 해가지고 그걸 그냥 다운 사이징 한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이게 요 가운데 있는 요 라텍스가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무게 잘 못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 라텍스가 들어가면은 좀 무게 맞추기가 좀 밸런스가 어렵습니다. 때리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냥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MMA 스파링 글러브가 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제가 뭐 오피셜 글러브들이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애초에 용도가 아니라는 건데 뭐 그게 이걸로 트레이닝하면 당연히 다치죠. 원래 오피셜 글러브든 해외에도 그렇고 국제 경기들 보면요 다 일회용이 기본입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국제 원칙인데 국내에서 이제 협찬 같은 게 들어오고 이렇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협회 같은 데서 협찬을 이렇게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써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합 때 또 재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거기다 적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긴 좀 그렇고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폐해죠. 그래서 원래는 일회용으로 써도 되는 거를 뭐 4-5번, 10번씩까지도 막 우려먹는 이런 현실 때문에 실제로 폼이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 시합을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걸레짝된 거 진짜 그런 거 쓰는 선수들이 많아요. 실제 시합을 여러 번 뛰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원래 오피셜 글러브도 일회용이 원칙입니다. 일회용. 요거는 10만원 후반대 16온스 스파링 글러브거든요. 근데 스파링 글러브도 제가 어떤 거는 사실상 보호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글러브가 16온 쓰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오피셜 8온스 10온스 글러브예요. 근데 이게 4cm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1, 2, 3, 4중 폼이에요. 자, 근데 이건 16온스 스파링 전용 제품이고 꽤 유명한 제품이에요. 근데 보면은 1, 2, 3, 4인데 요건 무게추입니다. 요거는 고무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 요거. 자, 정권 보호력 자체는 사실 거의 또이또이합니다. 16온스나 8온스나.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여기 무게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무게추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면 요런 건 약간 뻥온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드는 사람끼리 뻥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바랑 합치면 아마 한 4온스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16온스 제품인데 실제로 이 무게추를 제거하고 나면 12온스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부피나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온스 정도, 11온스 정도에 나오면 걷다가 이제 무게추를 집어 넣어 가지고 16을 딱 맞춥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온스만 높다고 안전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아디다스 아이바 12온스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디다스 아이바는 약간 요런 구조랑 비슷합니다. IMF 폼이라고 해서 주입식 폼을 넣어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만들거든요. 아이바는. 그래서 오히려 막 망가지기 전에는 오히려 이 상태가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봐보세요. MMA 4온스 글러브인데 이건 16온스 스파링 글러브예요. 꽤 유명한 제품인데. 그럼 뭐가 단순하게 때렸을 때 정권이 딱 박혀 들어가는 그 순수한 충격에 대해서는 뭐가 더 안전하겠냐는 거죠. 근데 뭐 가속도나 아니면은 더 부피 때문에 뭐 주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제하고 단순하게 정권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워낙 환경적인 문제는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스파링 글러브 14온스, 16온스는요. 스펀지 기준으로 3.5에서 4.5 사이가 평균입니다. 모든 제품을 잘라봤을 때. 그리고 시합용 제품은 2에서 3cm 정도 나와요. 보통 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걸로 꽤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딱 때렸을 때 닿는 부피 딱 집중돼 가지고 주먹 크기로 맞는 거랑 또 이제 면적이 커 가지고 분산되는 거랑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 이 안에도 스펀지가 들어가고 요 안에도 들어가고 요 안에도 이렇게 소프트 폼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런 거는 대부분 안전에 맞춘 게 아니고요. 착용감 때문에 내부에 이게 좀 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안 들어가면 좀 딱딱한 질감이 있어요. 딱 착용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지. 맨 안쪽에 있는 폼들은 보통 보호력이 없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런 스펀지가 보호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요 두 개 층이 보호하게 되는 거고 요것도 요 한 개 층이 보호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단순히 때렸을 때는 전 솔직히 이 16온스 글러브가 이게 보호력이 전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6온스 글러브인데 16온스 스파링 전용 글러브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근데 자, 보시죠.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폼도 얇죠. 근데 요거를 안전하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실제 보여지는 이게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안전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런 제품들은 얇은 제품들은 보통 어떻게 착용하냐면 시합용 글러브처럼 너클을 되게 두껍게 매고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부가 좀 넓게 남아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착용하고 하라 이렇게 개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얇기 때문에 너클 패드를 좀 하고 넣는 경향이 있어요. 해외 선수들도 이런 제품은. 근데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막 면장갑 끼고 아니면은 4m짜리 붕대 대충 해가지고 넣고 이랬을 때는 실질적인 보호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글러브를 자른 것만 2, 3천만 원이 넘고 사가지고 본 것만 거의 7, 8천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여다봤으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인데 제가 말하는 거를 마냥 저 새끼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시기엔요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씩 잘라본 사람이 구조를 모르고 말한다는 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한 거는 트레이닝 용도로 막 때리고 이러는 게 저도 MMA 글러브를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MMA 글러브가 주먹은 솔직히 덜 다칩니다. 근데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치는 거지 정권 다치는 거 오히려 적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내부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안전할 리가 있냐라는 거에 동의를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오피셜 제품을 트레이닝에 쓰려면 너클 가드나 저 밴디지를 꽤 두껍게 매야 됩니다. 그러면 써도 됩니다. 근데 용도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계속 얇은 글러브로 면장압 끼거나 아니면 얇은 패딩 상태에서, 얇은 붕대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했을 땐요, 결과적으로 오래 운동을 못 합니다. 뼈 다치고 관절 다치고 하면서 충격량이 계속 누적돼서, 다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사기꾼 취급하냐 이거예요. 안전하게 하라는 게 뭐 안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만하겠습니다.